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김영민 님이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출근길 나의 시사상식 선생님 김종배의 시선 집중.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다양하게 세상 바라보기.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날씨 뭐요? 네? 날씨 사상식? 나의 시사상식 선생님. 뭔 말이에요? 그게? 김종배가 그렇대요. 나의 시사상식 선생님. 날씨 사상식? 시사상식 선생님. 제 발음 이상했나요? 날 시사상식. 나의 시사... 시사상식 선생님. 발음을 똑바로 해야 해요. 죄송합니다. 날 시사. 잠이 들깨가지고. 저는 날씨 상식에서 날씨 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제이비가 못 들은 건지 촌철님들이 못 들은 건지 알고 싶네요. 제가 귀 기능이 좀 청력 기능이 좀 떨어졌나? 촌철님들이 못 들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뭐 고개까지 숙일. 90도 인사했어요, 촌철님들. 알아주시고요. 네. 가은님, 600번 서울교통 네트워크 버스 기사입니다. 어제 오후 야간 근무 마치고 오늘은 휴무인데요. 네. 그래서 침대에서 누워서 들으려고 하는데 네. 이해 좀 해주세요. 예, 그 침대에서 누워서 혹시 핸드폰으로 듣고 계시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3번인가 얼굴로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귀도 안 들리시다더니 손도 좀 안 뭘 또 들리셨나요? 귀도 안 이렇게 몰아가. 왜? 걱정이네요, 참. 가은님이 침대에서 누워서 들으려고 하는데 이해 좀 해주세요. 마음과 눈은 일어났지만 몸은 무거워서라고 해주셨어요. 네, 전 그래서 진짜로 인터넷 뒤져가지고 이렇게 누워서 핸드폰 이렇게 누워서 뭔가 핸드폰 보는 거치대가 있더라고요. 있죠. 살까 말까다가 꼭 참았어요. 왜요? 별로 쓸모가 있을까 싶어서. 그거 좋은데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생일날. 생신날. 뭘 또 그렇게까지. 네. 안 받는다는 말씀을 안 하시는군요. 하나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창면님. 약간 철학적인 얘기를 올려주셔가지고. 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공존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걷다가 뒤돌아보면 과거, 걸어가면 현재, 앞을 보고 걸으면 미래.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니까요. 촌철님들 가끔 철학자 같으시다니까요. 뭐 인생 자체가 이제 막 숙고를 하다 보면 철학으로 빠지게 돼 있어요. 뭐 철학이 별겁니까? 인생에 대해서 논하면 다 철학 아닙니까? 뭐 사실. 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라고 저는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걷다가 뒤돌아보면 과거, 걸어가면 현재, 앞을 보고 걸으면 미래. 네. 그렇죠. 좋습니다. 이런 촌철님들과 함께하니 정말 즐겁네요. 그리고 PD님이 또 콕 찍어서 올려주셨네요. 정현숙님, 저도 잘못 들었어요. 강희감님, 나도 날씨로 들었는데 어떡하지? 하차해야겠네. 더마카 오늘 고별 방송 할게요. 뭘 또 그렇게 삐져 그냥. 저도 속이 좁아가지고. 네. 제 입이 닮아서. 이 발음 연습 조금 하시면 돼요. 잠깐만, 제 입이 닮았다는 게 또 뭔 말이에요? 속이 좁다는 얘기였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뒤끝도 장례를 하나 치러보네. 네. 발음 연습도 할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예. 아무튼 촌철님들 제 발음 잘 못 들으셨다면 죄송하고요. JB타임즈 오늘 뉴스 본격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 어떤 건가요? 서울 신림동에서 길 가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때려 숨지게 한 사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여성가족부 정례 브리핑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기자들이 이에 대한 대책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조민경 대변인이 어떻게 대답을 했느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여성안전주무부처로서 여성안전에 대한 부분을 더 챙기고 확실히 지원하겠다. 그러자 다른 기자가 더 깊게 들어가서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7년 전 강남 여성 살인 사건 당시에는 서둘러 입장 표명 및 대책 마련이 됐는데 이번엔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민경 대변인이 다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해당 부처하고 같이 논의한 뒤 상황 좀 파악한 후에 말씀드리겠다. 이게 답변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부처가 어딘데요? 저도 모르겠어요. 자, 이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겠습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았다. 손 놓고 있었다. 이런 자기 고백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이럴까요? 그러니까 김현숙 장관이 잼버리 기간에 수경을 하지 않고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곳에서 지냈다라는 사실 어제 전해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 보도가 나오자 기민하게 대응을 했었습니다. 보도 설명 자료도 내고 다시 신변 위협 때문이라는 추가 설명도 내놓지 않았습니까?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의 그때의 말 잠깐 들어보시죠. 장관님 이제 신변을 위협하는 협박이 있어서 그 전북 경찰청에서 이제 신변 보호를 해줬고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민하게 대응했던 것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너무 대비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본연의 업무인 여성 보호는 뒷전으로 밀어놓고 장관 모의에 여념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자기 무덤 파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네, 지금 마진가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무슨 상황 파악을 아직도 합니까? 해당 부처가 어딘데요? 여가부 왜 있죠? 라는 지금 촌철님만을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네, 제가 자기 무덤 파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런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을 상대로 한 묻지마 범죄가 속출하는데 여가부가 이에 적극 대응하면서 다른 부처의 협조를 끌어낸다면, 선도적으로 나가면서 다른 부처의 협조를 끌어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쉽게 여가부 폐지를 얘기를 하겠습니까? 오히려 여가부의 존재 이유를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이는 모습은 정반대잖아요. 이러면 사람들은 여성가족부의 존재 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제가 여가부 폐지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자기 무덤을 판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 드렸습니다. 여가부가 이런 식으로 대처하면 이렇게 흘러간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위기와 기회를 가르는 건 주어진 상황이 아니라 대하는 주체의 태도와 능력인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최영님이 신림동 청소년들 많이 삽니다. 월세가 싸거든요. 그래서 안전기가 보장해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해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선주님은 아니 정말 여가부가 여가부 폐지를 위해 노력하는 건 아니죠? 라고 물어주셨거든요. 네. 여가부가 진짜 왜 이럴까요? 그리고 또 말 나온 김에 최인호 서울 관악구 의원 네. 둘러싼 논란이 조금 커지는 것 같던데요. 그렇죠. 최 의원이 지난해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여성안심 귀갓길 예산 전액 삭감을 자신의 주요 의정 성과로 소개한 데 대한 비판과 사퇴 요구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 최 의원이 주장한 내용 잠깐 들어보시죠. 관악구에서는 대한민국 최초로 여성안심 귀갓길이 사라집니다. 여성안심 귀갓길 사업은 남성들은 어떠한 보호도 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친화 도시라고 홍보하고 있는 관악구에서 여성 친화 사업을 폐기하고 국민 친화 사업으로 나아갔다는 데 있어서 역사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유튜브에 나와서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최 의원은 페이스북에 반박글을 올렸는데요. 범행이 벌어진 장소는 애당초 여성안심 귀갓길로 지정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앞세우면서 이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안심도 되지 않고 관리도 되지 않는 여성안심 귀갓길은 이미 많은 비판을 받아온 바 있다. CCTV, 비상벨, 가로등을 비롯한 골목 인프라를 설치하는 안심 골목길 사업이 여성안심 귀갓길보다 치안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자, 최 의원의 이런 주장에 대한 옳고 그름은 그냥 촌철님들께 맡기겠고요. 다만 이것만 강조하겠습니다. 이 사안은 간단히 말해서 정책 사안이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을 펼 거냐 말 거냐 이런 성질의 문제잖아요. 자, 이거에 대해서 여가부는 얼마든지 입장을 밝힐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역시 입 꾹 닫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여성가족부의 실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또 관악구는 발빠르게 입장을 냈더라고요. 네. 관련 예산의 소관 부서만 여성가족과에서 도시계획과로 바꿨을 뿐이고 여성안심 귀갓길 설치는 계속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여가부는 이에 대해서 입장은 없는 상황이고요. 아까 제이비가 잠깐 언급하셨지만 현재 상황과 많이 비교되는 게 2016년 5월 강남역 여성 살인 사건입니다. 네. 그때 여가부가 어땠는가 잠깐 돌아보면 당시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현장을 둘러보고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사회 환경 조성을 주문을 했었거든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기와 기회를 가르는 건 상황이 아니라 주체라고. 주체의 태도와 능력이라고.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경찰이요. 서울 관악구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낮 시간에도 관악구 둘레길 등을 2인 1조로 매일 순찰하겠다. 네. 이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경찰한테도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그 다중이 모인 어떤 밀집 장소에서 그 뭐 묻지마 흉기난 등이 발생하니까 뭐 장갑차 갖다 놓고 거기에 경찰력 투입하고 그럼 풍선 현상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풍선 효과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른 데가 비잖아요. 그래서 다른 데서 또 발생하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하겠다. 무슨 메뚜기도 아니고 여기 갔다 저기 갔다. 그래봤자 다 뒷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건 발생하면 그 사건 발생한 어떤 그 지점 뽑아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하겠다. 이미 사건 발생한 다음인데. 민생 치안의 기본을 좀 돌아보라. 밑그림을. 예? 자꾸 뭐가 나오면 돌출하면 거기에 자꾸 반창고 붙이려고만 하지 말고 좀 밑그림 좀 한번 제대로 둘러보라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아침 당정협의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거기서 밑그림이 나올지 좀 주목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여가부 장관이 나갈지도 조금 관전 포인트더라고요. 네. 정문희님의 촌철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부처의 무능이 참사입니다. 네.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삼성의 전경련 복귀 절차가 착착 진행돼 왔습니다.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의 준법 경영 의지가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일 관계사가 한경협 그러니까 한국경제인협회인데요. 가입을 결정하더라도 정경유착 행위가 있으면 즉시 탈퇴할 것 등 필요한 권고를 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임시이사회에서 보고를 마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경련은 오늘 임시총회를 열어서 한국경제연구원을 통합하고 명칭을 한국경제인협회로 바꿀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경련의 부활인 건데요. 그렇죠. 착착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지금 저도 말씀을 드렸는데 변수가 하나가 좀 돌출이 됐습니다. 삼성 계열사, 구체적으로 삼성증권이 이제는 한경협이라고 불러야 되는 겁니까? 뭐 그냥 오늘부터 아직은 뭐 달라지니까요. 임시총회 아직은 안 열렸으니까 그냥 전경련으로 부르겠습니다. 네. 전경련 불참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오히려 이게 더 눈길을 끄는 건데요. 삼성증권이 전경련 불참을 결정한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경유착 방지 장치가 미흡하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삼성증권은 준법감시위원회하고 협약을 맺은 계열사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권고를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고려할 이유도 없다. 이런 것이 되는 건데 자, 정경유착 방지 장치가 미흡하다고 삼성 계열사가 이야기를 했는데 삼성전자의 회장님께서 떡 가시면 그건 어떤 모양새가 되는 겁니까? 이걸 정리해서 이야기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삼성이 삼성에 의해서 부정됐다라고 하는 정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겠죠. 그다음에 준법감시위원회 협약사는 정경련 복귀에 찬성을 하는데 협약사가 아닌 곳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어떤 권고와는 무관하게 복귀에 거부를 했다고 한다면 준법감시위원회의 존재 이유도 부정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삼성증권의 결정은 상당히 앞으로 이게 논란의 발화지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이제 그 진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어디로까지 논의가 확장이 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별로 확장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부정적 전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왜냐? 언론이 별로 안 다룹니다. 어허. 정경련 부활도 별로 안 다루고 삼성의 복귀도 별로 안 다룹니다. 설령 다룬다 하더라도 거기에 문제의식을 듬뿍 얹어서 다루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 사실 전달로 가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유는 뻔합니다. 지금 경기가 되게 안 좋습니다. 내년은 더 안 좋을 거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으면 뭐가 줄어듭니까? 광고가 줄어듭니다. 그러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광고주를 더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삼성 같은 경우는 국내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삼성이 1년에 집행하는 광고의 규모는 웬만한 회사 여러 개를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광고를 줄이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한 언론사의 매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다루지도 않고 비판적으로 다루지도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삼성 계열사에서 이런 어떤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눈을 씻고 찾아야 겨우 찾을 정도인 것이고요. 별로 보도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니까 논란이 확산될 여지도 별로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네. 근데 오늘 전경련에서 뭐 한국경제인협회로 이름을 바꾼다고 과거와 단절이 될 거냐? 여기에 지금 많은 촌철님들은 의심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지금 언론이 안 다룬다고 해도 이 점은 좀 눈치 보기보다는 좀 감시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아니, 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돌아가 보면 한때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화두 가운데 하나가 경제 민주화였습니다. 어허. 그리고 경제 민주화 이야기를 했던 핵심적 문제 의식은 정경유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상징적 사건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재용 당시 삼성 부회장이나 신동빈 롯데 회장이 구속이 된 사법 처리가 되는 일까지 발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한가운데 정경련이 있었고 그래서 정경련은 해체 위기로까지 내몰렸었습니다. 이것이 촛불 정신이었고 촛불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다시 퇴행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큰 흐름 보면 이건 거대한 퇴행이거든요. 거대한 퇴행인데 거대한 퇴행에 걸맞는 보도가 안 나오고 있고 주목이 안 되고 있고 문제의식이 지금 제기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우리 사회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느냐는 문제를 여기서 제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네, 3186님이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네요. 나쁜 제자리라고 정리해 주셨고 1755님은 역사도 상실하고 과거로도 후퇴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라고 촌철 남겨주셨는데요. 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네. 이번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왠지? 그렇게 자조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자꾸 그렇게 몰아가네요.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죠? 네. 그래도 저희는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보건복지부가 하반기에 폐지 줍는 노인 실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전국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으로 나눈 뒤에 표본을 추출해서 실태를 조사한다라는 건데 폐지 수집 노인 전원을 복지부의 노인 일자리 사업 대상자로 삼기 위한 현황 파악 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지부는 현재 폐지 수집을 노인 일자리 사업 내 환경 재생 분야 공익형 일자리에 포함을 시켜서 월 30시간 동안 폐지를 수집한 것이 인정이 되면 27만 원의 추가 소득을 보전해 주는데 이 폐지 수입 노인 중 다수가 이 같은 소득 보전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태 파악을 해서 더 많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 아마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현재 폐지 수집 노인으로 인정된 사람은 8,149명이라고 하는데 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이 규모는 전체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정책이 있었나 하시는 예. 분들 꽤 계실 것 네, 같은데요. 얼핏 들으면 되게 바람직한 정책 같습니다. 노인 빈곤율 OECD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든 빈곤 노인의 소득을 보전해 주려는 노력이니까 평가할 만한 일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높아지면 한마디만 얹으면 꼭 폐지 주어야 소득 보전해 줘야 되는 겁니까? 우리가 길거리 가다 보면 꼬부랑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힘겹게 손수레 밀면서 폐지 줍고 밀고 다니는 거 다 볼 수 있어요. 이 지금 폭염에 그리고 엄동설안에 손호흡 불면서 손수레 밀고 다니는 이걸 공익형 일자리라고 해서 그래서 폐지를 주어야 소득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겁니까? 그냥 공짜로 주라는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다만 그 나이에 걸맞게 다른 일자리로 유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소득을 보전해 주는 이런 창의성은 좀 발휘를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보건복지부의 추산에 따르면 그 규모가 한 2만 4천여 명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기초단체가 247개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기초단체별로 따지면 한 100명 정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의 숫자도 어떤 좀 더 편안하고 노인에 맞는 일자리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탄력성과 그런 여지가 없는 겁니까? 저는 이걸 한번 물어보고 싶은 겁니다. 네, 그런 창의성을 떠나서 불타는 고모님이 이것도 자식 있으면 안 주고 이러는 거 아닐까요? 마무리하죠. 시간이 다 됐네요.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